여행의 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런던에 가면은요, 피카딜리 서커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로스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왜 에로스는 그런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걸까요? 그 까닭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피카딜리 서커스입니다. 그다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피카딜리 서커스의 중앙에 저런 조각상이 있는데 이 사진만 갖고는 표정이 슬픈지 잘 알아보기가 어렵죠. 조금만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신체 구조로 볼 때 남성이고요. 등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활 시위를 잡아당긴 그런 상태인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남성이면서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활을 쏘는 존재라면은 사랑의 신 에로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에로스 그러면은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봤느냐면은 그 귀여운 꼬마요. 볼 통통한 귀여운 꼬마가 앙증맞은 화살을 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봤는데 에로스도요, 항상 아기는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청년도 되었거든요. 바로 이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조각상의 에로스가 청년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화를 당길까? 이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글픈 표정으로 사랑의 화살을 쏘아서야 어디 사랑이 맺어지겠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청년 에로스가 서글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는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조각상만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면은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각 작품들이 많은 곳이라서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의 0층은 우리식으로 하면 1층이에요. 그 0층 2번 방에 이렇게 생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남성이죠. 신체 구조로 볼 때 남성이고 등에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나이대로 보니까 아기는 아니네요. 청년이죠. 이 청년 에로스 또한 표정이 매우 수심 가득한 그 정말 근심 가득한 그런 표정입니다. 하여간 사랑의 신답지 않은 사랑의 신이라면 밝고 활기찬 표정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청년일 때만 그렇습니다. 에로스의 그 어렸을 적은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요. 청년인 에로스는 왜 이렇게 우수에 찬 그런 표정일까 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푸시케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푸시케를 보면은 그 아름답다고 뭐 찬사를 아끼지를 않아요. 이 그림 속에서 화면 왼쪽에 있는 소녀가 아름다운 푸시케고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푸시케에게 찬사를 보내는 숭배를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요게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면요. 사람들이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와 푸시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프로디테의 환생인 것 같아. 혹은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아프로디테보다도 푸시케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어머니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여기 아프로디테 옆에 있는 에로스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청년이요. 지금은 아기 아니죠. 꼬마 아니죠. 청년 에로스입니다. 그 에로스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너는 지금 내려가서 저 얄미운 계집에게 활을 쏘는데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는 순간 저 계집에게는 황금촉이 달린 화살을 쏘고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내에게는 납으로 된 화살을 쏘도록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두 종류의 화살, 즉 황금촉이 달린 화살은 그걸 맞는 순간 눈에 띄는 사람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납으로 된 화살을 맞는 사람은 그 순간, 그 활을 맞는 순간 눈에 띈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에로스의 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계획은 그거죠. 푸시케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푸시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황금화살촉을 쏘고 상대 남자에게는 납화살촉을 쏘는 뭐 그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로스가 푸시케를 보는 순간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요,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에로스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근거 없는 거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에로스에게 쏘려고 준비했던 황금화살촉에 당황한 나머지 본인이 찔렸어요. 에로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금화살촉에 찔렸으니까 에로스는 그 순간 보게 된 푸시케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게 되었죠. 1인즉슨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에로스로서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푸시케에게 청혼하거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뭐 신이니까요. 에로스 또한 신이니까 인간들의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탁을 소문을 내느냐면은 푸시케는 산 위에 사는 괴물에게 시집갈 운명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소문을 낸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변경 불가, 취소 불가의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푸시케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 나는 산 위에 사는 괴물에게 시집갈 팔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산 위에 있는 괴물에게로 자청해서 찾아갑니다. 시집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시케가 산 위에 사는 괴물의 집으로 갔는데 이상해요. 괴물, 즉 신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깜깜한 밤이 되면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신랑이 푸시케를 찾아와서 밤을 보내고 이제 날이 환해질 무렵이면 또 가는 겁니다. 푸시케는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푸시케가 생각한 괴물은 뭔가 막 사람을 괴롭히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찾아왔다가 잠을 자고 가는 그 신랑은요, 그렇게 끔찍한 괴물 같지는 않아요. 왠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괴물이라고 생각한 신랑이 푸시케에게 당부한 것 한 가지는 그겁니다. 당신은 나의 집에서 뭐든지 다 해도 좋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하는 당부를 하고 아주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처음에 푸시케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괴물에게 잡아먹힐 그런 위험도 각오하고 시집을 온 건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편하게 지냈는데 궁금한 건 못 찾겠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괴물이기에 확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남편, 그 괴물이라고 생각한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뜻밖의 인물이죠. 괴물이 아니라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랑의 신 에로스인 겁니다. 그 순간 에로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서 단 한 가지 부탁만 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확인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못 지켰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떠나갑니다. 의심이 싹튼 곳에는 사랑이 깃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에로스는 푸시케를 떠나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에로스가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제서야 푸시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자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애원을 한다면은 심부름 하나만 하면은 그 애원을 들어주겠다, 부탁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근데 그 심부름이 뭐냐면은요,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에게 뭐 물건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에를 어떻게 갑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시케는 자신의 남편을 정말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지 저승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안타깝게 생각한 신들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그 저승을 찾아갔고 페르세포네를 만나요. 그러자 페르세포네가 작은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가는 도중에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하지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거나 확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푸시케는 한번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부를 어기고 살짝 열어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페르세폰의 그 상자를 열어보는 푸시케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죽음보다도 깊은 잠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푸시케는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그 에로스는 지켜봤겠지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 그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화살촉에 맞았으니까 그 자신이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그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나머지 에로스는 다시 푸시케를 찾아가서 키스로 푸시케의 잠을 깨웁니다. 그 장면을 포착한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일 겁니다. 제목은 키스로 푸시케를 깨우는 에로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푸시케는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로스와 푸시케는 서로 만나게 되지요. 이 그림들은요, 이제 에로스가 푸시케를 키스로서 잠을 깨운 다음에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 만나서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이 이제 그림의 왼쪽에 있는 여신이 에로스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고요. 등에 날개 달린 이 청년이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인은 푸시케죠. 에로스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허락해달라고,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이때쯤에는 아프로디테도 좀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푸시케가 저승까지 다녀오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용서하고 싶었던가 보지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둘의 사랑은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제우스를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해서 둘은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는 그나마 좀 훈훈합니다. 즉 아까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봤던 조각상의 그 우수에 찬 그 근심 가득한 표정, 혹은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서 보았던 그 에로스의 그 우수에 가득 찬 그 표정들은 바로 요 무렵, 그러니까 푸시케가 그 페르세포네로부터 받아오던 그 상자를 열어서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 무렵, 그 상황에서의 에로스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인 푸시케를 떠나서 다시 만나기 직전까지 아마도 에로스는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사랑을 맺어주었다고 생각하니 그 당시 사람들의 사랑은 조금 위태롭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청년 에로스의 근심 어린 표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